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의 20대 총선 공천 후보 신청자가 4년 전보다 절반 넘게 줄었습니다. 새누리당 전북도당은 선거구 3곳에 공천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 공천 신청자 가운데 전과자는 33%로 나타났습니다. 공천 신청의 정치 신인 기준도 애매해 참신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전주시가 분양가 안정을 위해 시민단체 추천 인사를 분양가 심사에 참여시키고 민간 택지 아파트 분양가 산정에도 개입하기로 했습니다. 400억 원을 들인 익산 예술의 전당이 문을 연 지 1년이 지났지만 공연 유치는 제대로 안 되고 운영비만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이 20대 총선 후보자 공천 신청을 마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탈당 영향으로 공천 신청이 4년 전보다 절반 넘게 줄었고 새누리당 전북도당은 3곳의 선거구에 공천 신청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김철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이 공천 후보 신청을 마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집계 결과 23명이 공천을 신청해 평균 2.09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전주 완산을과 익산을, 군산이 각각 3명으로 가장 많았고 완산갑과 고창부안은 현역 의원 1명씩, 나머지 선거구는 2명씩 접수했습니다. 23명의 신청자는 지난 19대 총선의 49명보다 절반 넘게 줄어든 수치입니다. 더민주의 경쟁 상대인 국민의당이 창당해 등록 후보가 분산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중앙당에서 실사가 나와서 일주일 내내 현장 실사를 할 겁니다. 그 후에 22일 날 후보자 면접을 통해서 하자가 없는 곳은 단수 공천을 시작할 겁니다. 새누리당 전북도당은 11개 선거구 가운데 8곳에만 후보자 공천 신청이 접수됐습니다. 정읍과 고창 부안, 그리고 무주, 진안, 장수, 임실 선거구엔 단 한 명의 예비 후보자도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새누리당 전북도당은 공천 신청자가 없는 3개 선거구에 대해 다음 달까지 추가 등록을 받기로 했습니다. 익산 갑과 남원 순창 선거구에 2명이 신청해 새누리당 전북도당에서는 처음으로 경선이 치러집니다. 전라북도에서는 처음으로 익산과 남원 지역에서 후보 공천을 위한 경선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국민의당 전북도당의 공천 후보 신청은 오는 19일에 마무리됩니다. 여야가 선거 체제를 서두르고 있지만 선거구 획정이 늦어져 각 당의 최종 후보자는 3월 중순쯤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의 공천 신청자를 살펴봤더니 전과자가 33%나 돼 유권자들의 실망감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 신인의 기준도 애매합니다. 4년 전 다른 선거구 경선에 참여했거나 시의원을 지낸 예비 후보도 정치 신인이어서 참신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송창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의 공천을 신청한 전북의 후보는 모두 33명입니다. 이 가운데 더민주 8명, 새누리당 3명 등 모두 11명이 전과 기록을 제출해 33%가 전과자로 나타났습니다. 전과 기록을 살펴봤더니 상해와 변호사법 위반, 국가보안법 위반, 공문서 위조, 소방법 위반, 그리고 음주운전과 명예훼손 등으로 다양했습니다. 이유야 어찌됐든 법을 어긴 전과자들이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신청해 씁쓸함을 주고 있습니다. 예비 후보자들의 범죄 경력도 꼼꼼히 따져봐야 되는데요. 민주화 운동 같이 그 과정에서 법률 위반한 것 외에 파렴치법이나 기타 사기나 횡령 등 이런 전과가 있는 후보들은 각 당의 경선 과정에 철저히 걸러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 신인의 기준도 논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당원을 보면 전현직 국회의원과 기초단체장, 지역위원장, 재선 이상의 광역의원, 그리고 같은 선거구 경선에 참여한 자를 정치 신인으로 분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기준 때문에 시의원 출신과 4년 전 경선에 참여했다가 다른 선거구로 공천을 신청한 예비 후보자가 정치 신인으로 가산점을 받게 됐습니다. 유권자의 기대와 달리 정치 신인의 참신성이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오는 19일에 발표될 국민의당 공천 신청자들도 전과자가 많고 정치 신인으로 보기에 애매한 사례가 있어
유권자들의 실망감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JTBC 뉴스 송창용입니다. 정부가 새만금을 규제 프리 존으로 만들고 새만금의 행정구역을 신속하게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새만금을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용지개발 사업자와 국내외 입주기업에 세제 지원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습니다. 또한 올해 상반기에 새만금 산업단지 등 일부 지역의 행정구역을 결정하고 각종 인허가를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인허가 관련 기관 협의회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전북의 고용률이 지난해 2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 전주사무소는 지난달 전북의 고용률은 55.3%로 지난해 2월 55.5%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고 지난 9월부터 계속 하락세를 이어갔다고 밝혔습니다. 통계청은 동절기에 건설업의 일용 근로자와 농림업 근로자가 감소해 고용률이 떨어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최근 몇 년 새 전주의 새 아파트 분양가를 두고 고분양가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분양가 안정을 위해 시민단체 추천 인사를 분양가 심사에 참여시키고 심사 대상이 아닌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산정에도 개입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권대성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 분양한 전주 만성지구의 한 아파트 분양가는 3.3제곱미터당 810만 원이었습니다. 전주에서 처음으로 800만 원을 넘었습니다. 전주시 분양가 심사에서 업체가 신청한 가격보다 100만 원 이상 낮아졌지만 시민들이 생각하는 수준과는 차이가 컸습니다. 그게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죠. 500도 비싸다고 생각하는데 800이면 비싸다고 생각하죠. 집 구하기가 힘들지. 전주시가 분양가 심사 때 시민 의견을 반영하겠다면서 새로 선정한 심사위원의 30%를 시민단체와 시의 추천 인사로 채웠습니다. 위원들의 심사 내용은 공개 요구가 있으면 모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효천지구처럼 폭등이 예상되지만 법적으로는 심사 대상이 아닌 민간택지 아파트의 분양가 산정에도 적극 개입하기로 했습니다. 사업계획과 입주자 모집 공고 같은 승인 과정에서 건설업체를 압박하겠다는 겁니다. 적정한 그 아파트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판단을 해서 그 부분을 사업주체한테 권고하는 방식으로 해서 행정 지도를 예정입니다. 하지만 심사위원 구성 개선과 심사 내용 공개, 강제력이 없는 권고만으로 분양가를 크게 낮추기 힘들 거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전주시는 제도를 개선한 뒤 처음으로 다음 주에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심사 대상은 3.3제곱미터당 932만 원을 신청한 만성지구의 아파트로 지난해 최고 분양가보다 120만 원 가까이 높아 어떤 심사 결과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JTBC 뉴스 권대성입니다. 지난달 폭설과 한파로 인한 피해액이 64억 5천만 원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전라북도는 지난달 17일부터 25일까지의 폭설과 한파, 강풍 등으로 비닐하우스 52헥타르와 과수 인삼 재배시설 3헥타르, 축사 24곳 등이 피해를 입어 64억 5천만 원의 피해가 난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사유시설 복구비로 74억 9천만 원을 책정하고 재난지원금과 융자금으로 90%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전주 시내버스 완전 공영제 실현 운동본부가 성명을 내고 업체로부터 뒷돈 의혹을 받고 있는 전북 버스운송조합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조합 측이 업체로부터 2,700만 원을 받아 유흥비와 식대로 사용한 건 명백한 불법이라면서 검찰과 경찰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조합에 보조금이 지급되는 만큼 자치단체의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400억 원을 들인 익산 예술의 전당이 문을 연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공연 유치는 제대로 안 되고 있지만 운영비는 계속 늘어 돈 먹는 하마가 되고 있습니다. 김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문을 연 익산 예술의 전당입니다. 지난해 4월 개관했지만 공연은 한 달 평균 3차례씩 모두 26차례에 그쳤습니다. 지역문화예술의 활성화란 당초 기대에 걸맞지 않은 초라한 실적입니다. 좋다고는 하시는데 이제 대공연장에서 공연이 자주 안 이뤄지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은 좀 있고요.
공연 횟수가 적은 것도 문제지만 예술의 전당 운영으로 쌓이는 적자 역시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운영비로 40억 넘게 들어갔지만 공연 수입과 대관, 전시로 벌어들인 수익은 2억 원가량에 그쳐 38억 원의 적자를 냈습니다. 올해 상반기 공연장 대관도 16건에 그쳐 30차례 이상의 공연은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익산 예술의 전당은 시민들이 감당해야 할 문화적 비용이라며 느긋한 입장입니다. 중소도시에 있는 시민들한테 그런 문화적인 그런 측면을 좀 더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꼭 이렇게 경영적인 부분만 갖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익산 예술의 전당이 많은 빚을 안고 있는 익산시의 재정난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어 공연장 활성화 등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전북 신용보증재단이 개성공단 가동 중단으로 피해를 본 기업에게 특례 보증을 합니다. 전북 신용보증재단은 한 업체당 최대 1억 원까지 특례 보증을 하며 최저인 0.5%의 보증료율을 적용해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전북신보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을 위한 전담 창구를 개설하고 오는 22일부터 특례 보증을 지원합니다. 전라북도가 오는 8월 수서발 KTX를 개통할 때 전라선을 증편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지난해 호남고속철도 개통 이후 전라선 이용객이 47%나 늘었지만 수서발 KTX 운행 계획에는 호남선과 경부선만 포함되어 있다며 이용객 편의를 위해 수서발 KTX를 전라선도 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호남고속도로 확장과 무주-대구 고속도로 건설을 제4차 국도 5개년 계획에 반영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세금으로 만든 소규모 체육시설에 대한 관리가 허술합니다. 전주시와 구청이 서로 관리 책임을 미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원 현장 하원우 기자입니다. 전주시가 지난해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만든 족구장입니다. 8천여만 원을 들여 우레탄 포장을 하고 조명시설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족구장 한 곳은 전체 면적의 4분의 1가량이 포장되지 않은 채 맨땅으로 남아 있습니다. 펜스도 설치돼 있지 않아 불편이 많습니다. 공이 아주 담장 너머까지 아니면 도로를 벗어나기까지 멀리 나가버립니다. 그런데 게임도 중단되고 주소 가기도 많이 힘들고 그래서 지금 게임하는데 많이 불편이 지금 있습니다. 현재.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일부 동호회가 마치 자신들의 전용 구장인 양 표지판을 세워두고 이용 시간까지 적어놨습니다. 컨테이너 박스와 창고는 불법으로 설치했습니다. 족구장 주변은 술병과 쓰레기가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심지어 곳곳에 불을 피운 흔적까지 남아 있습니다. 이런 문제 탓에 여러 차례 민원이 제기됐지만 시청과 구청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거기는 공원이 아니다. 체육시설인데 거기는 시청에서 담당을 하니까 그쪽에다가 얘기를 하라. 전화를 몇 번 해도 계속 서로 아니라고 그래요. 자기들 담당이. 관리 책임이 체육시설은 시청, 공원은 구청에 있는데 이곳을 공원으로 볼지 아니면 체육시설로 볼지를 놓고 서로 의견이 갈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천적으로 이제 관리부서는 완성된 통째 도시가거든요. 이제 거기는 체육시설도 있지만은 다른 시설도 있어요. 전반적인 시설물 관리 운영이랄까 그거는 완성된. 전주시는 취재가 시작되자 문제점을 파악한 뒤 개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인플루엔자, 즉 독감 환자가 크게 늘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라북도는 외래 환자 1000명당 독감 환자 수가 지난달 중순 12명에서 이달 초 40명을 넘어서는 등 크게 늘고 있다며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고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을 찾아 진료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전라북도가 올해 소방공무원 138명을 채용합니다. 분야별 채용 인원은 화재진압 47명, 구급 36명, 차량 정비 8명, 소방항공 4명 등입니다. 원서 접수는 다음 달 9일부터 11일까지며 필기시험과 체력시험, 친체 검사 등을 거쳐 합격자를 최종 발표합니다.
전북 연구개발특구 사업에 대한 설명회가 오늘 전북 테크노파크에서 열렸습니다. 전북 연구개발특구본부는 올해 70억 원을 들여 기술 개발과 이전을 지원해 연구소 기업과 첨단 기술 기업 등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전주와 정읍, 완주 등 3개 지구를 묶는 전북 연구개발특구는 지난해 11월 전국 5번째 연구개발특구로 출범했습니다. 익산에 있는 한국니트산업연구원이 이름을 에코융합섬유연구원으로 바꾸고 섬유산업 발전을 위한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에코융합섬유연구원은 스마트 농생명과 탄소 융복합 등 5대 성장 동력 산업과 연계한 다양한 섬유 소재를 개발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섬유 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2,800억 원 규모의 안전보호 융복합 제품 사업 클러스터를 본격 추진해 섬유 산업과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JTB와 국제 로타리 3670지구가 지역의 봉사자들에게 주는 제12회 초아의 봉사대상 수상자들이 확정됐습니다. 봉사 대상에는 20년 동안 장애인들을 위해 치과 치료 봉사를 해온 치과의사 오소택 씨가 선정됐습니다. 사회봉사 단체 부문에는 전북 모범운전자 덕진지회가, 개인 부문에는 온누리 교통봉사대 손대현 씨가 뽑혔습니다. 또 교육 부문의 김수연 전주 삼천 초등학교장, 공익 부문의 재태환 전주 완산소방서장이 각각 선정됐습니다. 시상식은 오는 23일 전북도청 대강당에서 열립니다. 밤사이 내린 눈이 얼어붙으면서 오늘도 눈길 사고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오전 6시 반쯤 군산시 대하면 한 도로에서 66살 최모 씨가 몰던 1톤 화물차와 승용차 등 5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또 사고 현장에 출동한 순찰차를 화물차가 들이받아 55살 유모 씨 등 2명이 다쳤습니다. 8시 반쯤에는 정읍시 이평면 한 마을 앞에서 눈길에 미끄러진 승용차가 수로에 빠져 운전자 23살 김모 씨 등 2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오늘 밤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 다시 빙판길로 변하는 곳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운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에서 지원된 예산을 유용한 혐의로 검찰이 대한수영연맹을 압수수색하고 일부 연맹 간부를 체포했습니다. 다른 단체로까지 비리 수사가 확대될 것으로 보여 체육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박하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후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대한수영연맹 건물 앞입니다.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계자료 같은 압수물을 가득 담은 상자 10여 개를 검찰 수사관들이 트럭에 싣고 있습니다. 검찰이 압수수색한 곳은 대한수영연맹과 강원수영연맹, 그리고 거래기업 등 모두 20여 곳입니다. 검찰은 대한수영연맹 이사 이모 씨를 비롯해 수영계 인사 3명도 체포했습니다. 국고에서 지원된 예산을 수영장 건립 등 원래 목적에 맞게 쓰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와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나온 대한수영연맹 지원금 규모는 지난해 기준으로 27억 원 규모입니다. 검찰은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수사라며 이기흥 대한수영연맹 회장 등 특정인을 겨냥한 수사는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이번 수사가 수영연맹뿐 아니라 다른 단체 등 체육계 전반의 구조적 비리 수사로 확대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1일 수영연맹과 함께 사격연맹과 승마협회에 대해서도 비위 사실을 적발했다며 보조금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SBS 박하정입니다.